네, 마감 전략집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참 끝까지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도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들어볼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해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죠. 일단 19만 원 선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부터 또 빨간불 잘 켜주고 있는데 양극재 업황에 대해서 우려 많았잖아요. 네. 이제는 좀 돌아선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지 20만 원 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8월 달부터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 반전이냐, 좀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은 뭐 대다수 이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도 나오겠지만은 LG 엔솔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어제죠. 이제 스텔란티스 이제 뭐 에코프로 비엠이야 양극재를 하는 고객사들이 삼성 SDI나 이제 SK온 쪽이긴 하지만은 스텔란티스가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쪽에 대한 그 배터리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EM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9대 1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만약에 스텔란티스 자체만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가이던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좀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물론 이제 2분기 때도 오늘 재고 한입에 대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적자를 어느 정도 모면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3분기에 대한 부담이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어차피 이제는 차치하고 결국 내년과 내후년 시장이 회복을 어느 정도 전망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나올 수는 있다.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간상으로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황 자체야 3분기 안 좋아지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4분기냐, 결국 내년 3반기 때 10월달 SK온에 대한 그 현대차 그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4분기냐, 내후년이냐 이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기대하면서 일단은 홀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 보도록 할게요. 폐암 신약인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16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 고점에서 살짝 또 눌려 있습니다. 오늘은 14만 원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14만 원대를 지키는 게 중요한 자리일까요? 네, 한 21선, 한 13만 5천 원 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FDA 승인이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타그리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제 그 경쟁 약물 특히 뭐 병역요법이나 뭐 단독요법이나 이 데이터들이 이제 MOS 그 생존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뭐 단독요법도 타그리소 대비 렉나자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타그리소보다 우수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이제 북미 시장에서 당연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폐암 치료제를 어디를 더 많이 쓰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로열티에 따라서 내년 밸류가 달라지고 내후년 밸류가 달라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FDA 승인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의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에 따른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당연히 유황양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번 FDA 승인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레퍼런스가 하나씩 이제 체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유황양은 추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세는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추세적인 흐름은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조만간은 뭐 내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폐암 치료제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씩 이제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 업데이트된 것들을 좀 체킹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들 짚어주셨네요. 유한 양행까지 확인해봤고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갑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양시장 결국에는 양전을 하지 못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569선, 코스닥은 761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도 빨간불 켠 종목 찾기가 어렵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2% 오르는 거 제외하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 10월 2일 수요일 장 마감됐습니다. 마감 현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말 좀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에 중동발 리스크를 좀 받아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면서 지수도 함께 좀 크게 밀린 채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 코스피는 낙폭을 만회했었고 코스닥은 양전했었는데 결국 오후 들어서 다시 또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1%가 넘게 하락하면서 2,561선에서 문을 닫았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양전을 결국 못하고 쭉 내려갔어요. 너무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 것도 아무래도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양전을 해서 지수 좀 잘 지키나 싶었는데 결국에 0.23% 하락하면서 762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 4천억 원 넘게, 기관도 5,6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 나타났죠. 기관들은 사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앞서 예상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르는 종목 찾기 어려웠는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6만 1,000원 선 위에서 마감은 됐지만 하락한 채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 낙폭 아쉽습니다. 3% 넘게 내렸고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상승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일부 또 밸류업 관련한 금융주 쪽에서 상승한 채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조금은 더 있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휴젤, 리노공업, HPSP, 플래시스 일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탄탄하게 잘 받쳐졌다라는 부분 확인되고요. 나머지 HLB,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리가켄바이오 같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정리 좀 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홍콩 증시는 거의 한 6% 이상 좀 올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실히 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금투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지금 특히 물가에 대한 이슈들 최근에 어제도 나왔지만은 동부 항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장기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2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상황이고 이게 2주 이상 연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나올 이제 고용 지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11월 6일이고 11월 7일이 이제 FOMC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어제 파월 의장이 B컷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이 좀 클 수는 있다는 측면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10월 11일쯤이면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보더라도 사실 한국적인 증시에 대한 매력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현상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금통위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B컷을 할 거냐 아니면 베이비컷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의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의 리스크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동부항만의 파업 이슈까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더해지다 보니 시장 자체가 좀 동력을 잃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합쳐서 2,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기운이 쭉 빠지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또 하는 금통위 부분에서도 지켜볼 포인트들 있다 얘기해 주셨네요.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체크해보지 못했던 종목 하나 볼게요. LIG 넥스원이요. 네. 방산주가 그래도 이러한 전쟁 리스크 나왔을 때는 좀 최대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산 관련해서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요. 네. 모멘텀은 참 풍성해 보이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도 그 나토 쪽에 이제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 전쟁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슈도 이제 뭐 다음 달이면 평화 회의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LIG 넥스원 뭐 올해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M&A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라크 쪽에 3.7조에 대한 천궁2 공급 계약도 있었죠. 이제는 이제 오늘 뭐 나토 회의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가 이제 GDP의 4%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주포 K9 자주포도 공급 계약을 계속 맺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옛날 전범 국가이긴 하겠지만은 그 나라도 결국에는 국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워낙 이제 지금 유럽 쪽에 계속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항상 연례로 한 50년 이상 긴 추이를 보게 되면 보통 정쟁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LIG 넥스원은 중장기적으로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일단 2분기 실적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항상 뭐 수출 계약을 하고 그 나라에 갔다고 해서 바로 매출 인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컬 테스트를 하고 우리 장비 이거 쓰겠다라고 했을 때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2분기 때 지연이 됐고 그 이연된 이슈가 3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북미 쪽, 그 천조국인 북미 쪽에서 이제 그 비공 관련 컬 테스트 부분이 끝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방산 1위 국가에 수출하는 유일한 지금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다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이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고 했을 때 LIG 넥스원과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개 회사들은 계속 꾸준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과 수주가 동반되는 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대해서는 충분히 LIG 넥스원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방산 3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 실적과 수주라는 양수 겸장 섹터다 보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원픽 공략주 들어볼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효성 TNC입니다. 뭐 사실 뭐 중국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이제 3분기 실적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4분기 때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수요가 올라오냐라고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효성 TNC는 결국에는 중요한 지표가 그 원자재 관련된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스판덱스 쪽 가격 자체가 특히 중국 쪽이 거의 한 스판덱스 쪽은 원자재 쪽이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이 되어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최근에 브랜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에 뭐 잭스미스 있죠. 결국 이 레깅스 쪽의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오냐라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저는 개선이 된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효성 TS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좀 자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온다고 해서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지고 오히려 4분기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스프레드 개선 본격화되면서 4분기 실적 회복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저는 사실 40만 원대도 무리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보통 화학 섹터 같은 경우가 사이클이
2001년도가 있었고 2008년도, 2013년도, 202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5년이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하락 사이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이 완료가 된 시점이라 가능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준 모멘텀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금리 인하했던 시기가 항상 하락 업황 세트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사실 1차 목표가를 40만을 잡아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 주가로는 무리 없이 40만 원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S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11일에 이오테크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주가 일단 IT 투톱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일부 장비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은 또 가더라고요. 네. 이 종목도 반등세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3,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아마 10월 말쯤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블랙의 가속기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양산이 11월 달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지금 당장은 연관은 없겠죠. 삼성전자가 일단 10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또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